안녕하세요, 공부성입니다. 지금부터 프로토파일을 이용하여 UI 디자인하기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자동차의 변속기를 구현하고 현재 변속 상태가 계기판에 표시되고 또 변속 상태에 따라 차량이 움직이거나 움직이지 않는 기능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이 변속기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데요. 이것은 프로토파일과는 상관이 없고 이제 자동차에 대한 배경 지식입니다. 자동차라는 게 단순히 페달을 밟는다고 무조건 앞으로 나아가면 위험하겠죠. 페달을 밟아도 앞으로 전진하지 않도록 하거나 혹은 경우에 따라서 후진을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차의 진행 방향을 바꿔주고 차가 앞으로 혹은 뒤로 나가게 해주거나 혹은 나가지 않게 해주는 것이 이제 변속기입니다. 그러면 먼저 구동 영상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리스폰스의 컨디션, 즉 조건을 걸어서 이 조건에 따라 리스폰스가 다르게 반응하는 것을 배워보겠습니다. 그러면 직접 같이 만들어 보면서 이 컨디션이라는 기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에셋 파일을 열어서 이제 오늘 사용할 에셋들과 또 트리거, 리스폰스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왼쪽에 에셋 바를 보시면 여기 변속 경고문이라는 것이 추가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것과 그리고 여기 아래에 있는 이 변속기 버튼, 제가 그룹화를 시켜놨는데요. 그래서 이 네 가지 버튼들도 오늘 사용을 할 것입니다. 이제 변속기에 대해서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옛날에는 이렇게 사진과 같이 이렇게 막대 형식으로 된 변속기를 사용을 했는데 요즘은 이렇게 버튼식으로 바뀌어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러한 대세를 따라서 작업물을 만들 때도 버튼식으로 사용을 했는데요. 이제 이 각각의 버튼들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P, 여기 있는 이 가장 큰 P 버튼은 파킹, 즉 주차할 때 쓰는 건데, 이것을 누르면은 차가 아예 고정이 되어서 페달을 눌러도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R의 경우는 리버스, 즉 후진할 때 쓰는 버튼입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차가 이제 뒤로 나가게 됩니다. N은 뉴트럴, 즉 중립인데, 얘는 페달을 밟아도 차가 나가진 않지만 완전히 고정은 되지 않기 때문에 언덕 같은 경우나 혹은 사람이 손으로 밀면 차가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P랑은 약간 다른 개념입니다. 그리고 D는 디파처로 이제 평소에 차량을 앞으로 주행을 시킬 때 쓰는 버튼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쓸 트리거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아까 컨디션을 사용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지금 할 거는 그 컨디션 조건들을 만들어주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여기에 이 컨디션을 추가를 하면은 우리가 저번 강의에서 사용했던 것처럼 이제 어떠한 오브젝트에 대해서 이제 어떠한 그 오브젝트의 특성을 설정을 해서 그것을 컨디션으로 만들어주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그 조건을 설정을 하기 위해서 트리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 버튼을 선택할 때마다 그 해당 이제 변속 상태가 여기 이 RPM 미터에 표시가 되도록 할 겁니다. 그것은 이제 탭과 그리고 오퍼시티라는 리스폰스를 사용을 할 건데요. 이제 여기서부터 찬찬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오늘 에셋 중에 한 가지 더 있는데 여기 제가 묶어놓은 이 텍스트 에셋들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이것들이 이제 오파시티 여기 이 리스폰스에서 설정이 될 것들이고요. 그리고 이 탭은 이제 여기 있는 버튼들에 대한 트리거입니다. 그러면 우선 하나 직접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P 버튼, 이 파킹 레인지에 대한 트리거와 오퍼시티를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선 이 프리뷰를 눌러보면은 이제 여기 네 가지 이렇게 잘 안 보이실 수 있지만 이 네 가지 레인지가 한꺼번에 다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버튼을 탭할 때마다 오퍼시티가 조정이 돼서 한 가지 레인지만 표시가 되도록 할 건데요. 그 부분은 이제 우선 P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변속기 버튼 P라는 것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오퍼시티에서는 이 변속기 버튼 P가 아니라 여기 변속 정보에 있는 이 P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눌렀을 때 이 P 버튼을 눌렀을 때 계기판에 P 레인지가 나타나야 하므로 얘를 오퍼시티 to 100%로 해줍니다. 그러면 이 텍스트가 이제 텍스트의 불투명도가 100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이제 0은 투명해진다는 의미이고 100은 이제 그것이 불투명해진다, 즉 나타난다는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징이나 듀레이션은 여기서는 건들지 않겠습니다. 밑에 있는 딜레이나 리피트도 마찬가지로 건들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P가 표시되도록 했으면 이제 나머지 여기 여기 R이나 N이나 D도 다 같이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투명해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도 이제 똑같이 오퍼시티를 추가를 해서 이제 얘네들은 오퍼시티가 0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R을 선택해서 오퍼시티를 0으로 맞춰주고 또 N을 선택을 해서 오퍼시티를 0으로 맞춰주고 또 D를 선택을 해서 오퍼시티를 0으로 맞춰주겠습니다. 그리고 프리뷰에 들어가서 P 버튼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P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확인을 할 수 있지만 이 버튼을 눌러도 이제 여기서 이 버튼 자체에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작업물을 만드실 때 이런 물리적인 부분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해주려면 여기서는 이제 한 가지 추가를 해주면 되는데 이 스케일을 이용을 해서 이제 그 부분을 이렇게 물리적인 버튼을 눌렀을 때 뭐 들어갔다 나왔다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어떻게 하냐면 스케일을 일단 2개를 추가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스케일 바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설정에서는 이제 사이즈를 하면은 이제 본인이 직접 그 사이즈 값을 너비와 높이로 지정을 해줄 수 있고 아니면 팩터를 해서 이제 몇 퍼센트 그 본래 여기에 이제 설정이 되어 있는 이 사이즈에서 몇 퍼센트만큼 늘리고 줄였다 할 것인지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처음에 눌렀을 때 한 이제 들어가는 것을 해야 되니까 90% 정도로 해주고 그리고 다시 이제 돌아오게, 즉 사이즈가 100이 되게 팩터로 해서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시간차에 따라서 사이즈가 줄었다 커졌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스타트 딜레이를 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먼저 누르면서 들어가는 효과, 즉 이렇게 작아지고 다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스타트 딜레이를 처음에 이 작아지는
효과의 리스폰스의 듀레이션만큼 넣어줍니다. 그러면 스타트 딜레이를 0.1을 넣어주면 여기 이 타임 테이블에서 얘가 뒤로 넘어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프리뷰에 들어가서 이제 확인을 해보시면 P를 누르면 얘가 잠깐 작았다가 다시 작아졌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여기서 또 오리진을 약간 설정을 해주면 이렇게 예를 들어 이렇게 가운데로 놓고 얘를 누르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얘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똑같이 이제 다른 버튼들에 대해서도 트리거와 리스폰스를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는 이제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이 전체를 복사를 해서 그 안에 있는 레이어만 이제 바꿔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복사를 컨트롤 C를 해서 3개를 붙여넣기를 해보겠습니다. 한 가지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은 보다 빨리빨리 만들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 레이어를 꼭 바꿔줘야지 서로 충돌이 일어나지 않고 원하는 대로 트리거와 리스폰스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꼭 하나하나 여기서 이 레이어를 잘 바꿔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버튼인 이 R에 대한 트리거와 리스폰스를 만들겠습니다. 여기 탭에 있는 레이어에서 R을 선택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것들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변속기 버튼 R 이거를 선택을 해줍니다. 이제 오파시티도 달라져야 되겠는데요.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여기 이 레이어들은 그냥 이제 건들지 말고 오퍼시티 값만 바꿔주겠습니다. 여기서는 다른 것들이 다 오퍼시티가 0이 되어야 하고 이제 이 R이라는 텍스트만 오퍼시티가 100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R을 100으로 바꿔주고 나머지는 다 0이 되게 해줍니다. 그러면 R을 눌렀을 때 R만 이 계기판에 상태가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N이라는 버튼이나 D에 대한 버튼도 똑같이 수정을 해줍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는 N을 만들 거기 때문에 레이어를 다 바꿔주고 또 오퍼시티를 N이 100이 되고 나머지는 다 0이 되게 수정을 해줍니다. 또 D도 역시 마찬가지로 레이어를 바꿔주고 오퍼시티를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 버튼들을 눌렀을 때 이런 식으로 제대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프리뷰를 눌렀을 때 이 부분도 자연스럽게 해주고 싶다면 일단 기본으로 처음 프리뷰를 시작했을 때 이 P가 먼저 표시되게 하게 오퍼시티를 100으로 놔둬주고 나머지 것들이 전부 다 0이 되게 해주면 이렇게 처음에 프리뷰를 시작을 했을 때 변속 상태 P가 먼저 뜨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컨디션을 만들기 위한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이 오퍼시티를 가지고 컨디션을 줄 건데요. 조건을 줄 건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될 거는 사실 브레이크 페달 이거는 단순히 차를 멈추는 데 이용이 되기 때문에 이 차량의 변속기 상태에 영향을 받지가 않습니다. 즉 엑셀 페달을 누를 때만 이제 변속기 상태에 따라서 차가 앞으로 나가든지 혹은 뒤로 나가든지 아니면 나가지 않든지 이런 건데 이제 그 부분을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변속 경고문이라는 거는 이제 제가 작업물 만들 때 집어넣은 건데 이제 N이나 P일 때 엑셀을 밟으면 차가 나가지 않고 단순히 이 RPM 미터만 움직이면서 변속기를 D나 R로 이동을 하라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게 해줬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1강에서 이 터치다운, 터치업 이것을 이용해서 페달 조작을 만들었는데요. 이제 여기서 이것을 바꿔볼 겁니다. 그러면 우선 이제 컨디션을 먼저 하나 추가를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컨디션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추가가 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저번 강의에서 다뤘던 베리어블 기억나시죠? 거기서 이제 체인이라는 트리거를 썼는데, 거기서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제 내가 조건을 줄 그 조건을 부여할 레이어와 그 레이어의 어떤 특성을 이용할 건지를 설정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변속 상태에 따라서 바꿔야 될 때 이제 어떤 특성을 사용할 것이냐, 이제 아까 만들었던 그 오퍼시티를 가지고 이제 조건을 만들 겁니다. 그러면 우선은 이제 여기 있는 이 텍스트의 오퍼시티에 따라서 해야 되니까 먼저 이 P를 검색을 하면 여기 텍스트 P가 뜨죠. 이거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텍스트 P의 오퍼시티에 따라서 이제 속도 바늘이 움직이고 뭐 이제 경고문이 나오고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그것들을 일단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퍼시티는 이제 컨디션을 총 4개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일단 처음에 P의 오퍼시티가 100인 조건을 하나 만들어 줍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컨디션을 4개를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4개를 만든 다음에 텍스트 R 그리고 텍스트 N, 텍스트 D 이렇게 4가지 조건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제 아무런 조건 없이 계기판의 이 속도계 바늘, 오른쪽에 있는 이 바늘이 움직이게 되어 있었는데요. 이제 그거를 바꿔줄 겁니다. 그럼 여기 이제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면, 우선 이 위치를 바꿔서 R이랑 D가 붙어있게 하겠습니다. 이제 R이나 그러니까 변속기 상태가 후진 R 그리고 전진 D 이렇게 2가지 상태에서만 이제 계기판의 바늘, 이 속도계의 바늘이 움직여야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로테이트를 추가를 하고 이제 저번에 사용을 했던 속도 바늘 이것을 클릭을 해주고, 그리고 그때 로테이트 to 225를 했었죠. 300까지 가게. 사실 후진할 때 차가 300까지 나가지 않지만 일단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괄적으로 300까지 올라가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디렉션은 역시 시계 방향으로 설정을 하면 되고, 듀레이션은 마찬가지로 6으로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직접 만들어 봤는데 이걸 그냥 그대로 이 속도 바늘의 리스폰스를 그대로 옮겨와도 됩니다. 그래서 D의 경우는 이걸 그냥 옮겨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확인을 했을 때 뭐 P인 상태에서는 엑셀을 밟아도 여기 왼쪽에 있는 이 RPM 미터만 움직이고 속도 계기판이 올라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D로 바꿔주면은 계기판이 움직이고, 또 R로 바꿨을 때도 이 계기판의 속도 바늘이 움직이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프리뷰를 끄고 이제 변속의 상태가 이제 P나 N일 때 이 가운데에 있는 경고문이 뜨고, D나 R인 상태에서는 이제 경고문이 뜨지 않게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렇게 보면 계속 이 플러스 버튼이 자꾸 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 리스폰스 사이에 또 새로운 리스폰스를 만들어주는 걸 의미하는데요. 그러면 여기 이 P랑 N 사이에 이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뜨는데, 여기서 오퍼시티를 추가를 하고, 그리고 여기서 레이어를
변속 경고문을 검색을 해서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P나 N, 즉 차량이 나가지 않을 때 엑셀을 밟으면 이 경고문이 뜨도록 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오퍼시티가 100이 되게 해줍니다. 다른 것은 굳이 건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또 얘를 복사를 해서 이제 N일 때도 똑같이 뜨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 변속 경고문 에셋 자체를 클릭을 해서 원래 기본적인 특성의 오파시티를 그냥 0으로 만들어주면 기본적으로 0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P나 N일 때 엑셀을 밟으면 경고문이 뜨도록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이제 만든 거고요. 그럼 이제 터치업에서도, 그러니까 엑셀 페달을 뗐을 때도 컨디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조건에 따라서 이제 계기판에 나타나는 반응이나 또 차량이 나가는 것, 그런 거에 대한 것을 추가해 줄 건데요. 여기서는 이제 또 똑같이 컨디션을 4개를 추가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컨디션을 선택을 하고 이제 아까랑 마찬가지로 텍스트를 선택을 하고 그 텍스트에 오퍼시티, 그래서 값은 오퍼시티가 100일 때를 해주고 또 똑같이 복사를 해서 것들을 각각 P, R, N, D 이렇게 4가지 조건을 만들어 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페달을 뗐을 때 그 경고문이 이제 P나 N일 때는 경고문이 뜨도록 했었죠. 그 경고문이 페달을 뗐을 때는 다시 사라지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오퍼시티 리스폰스를 추가를 해서 이제 경고문을 선택을 해주고 오퍼시티가 0이 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N에서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만들어주면 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그대로 복사를 해서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P나 N인 상태에서 페달을 밟으면 경고문이 뜨고 떼면은 사라지도록, 누르면 뜨고 떼면 사라지도록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R이나 D에서 추가해줄 리스폰스는 이제 계기판이 이제 이렇게 속도가 올라갔을 때 다시 떨어지도록 해야 되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첫 강의에서 만들었던 이 속도 반응 리스폰스를 그대로 옮겨주면 됩니다. 어차피 R이나 D에서는 이제 저희가 1강에서 만들었던 거랑 그냥 똑같은데 그냥 조건만 이제 다르게 넣어준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기존에 만들었던 리스폰스를 그대로 옮겨와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연속 상태에 따라서 차량이 각기 다르게 움직이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가 되겠고요. 이제 이 컨디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하자면, 이제 저는 여기서 컨디션을 이렇게 4개를 만들어서 관리를 했지만 여러분이 이제 할 때는 보다 단순하게 이제 이렇게까지 컨디션이 많이 필요 없다 하시면은 컨디션을 단순히 하나만 추가를 해서 어떤 상황에서만 발동을 하게 하고 그 상황이 아닐 때는 단순히 발동을 안 하게 해도, 그렇게 해도 이제 충분히 그 조건에 따른 반응을 만들 수가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조건을 많이 만들어도
되고, 그 부분은 이제 여러분이 의도한 바에 따라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